안녕하세요, 몽글님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인스타에서 Q&A용 질문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따로 뷰티랑 자기관리만 뽑아가지고 해보는 Q&A랑 저희 정말 솔직한 경험과 꿀팁을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아래에 분야별로 타임스탬프를 제가 만들어 둘 테니 혹시 특정한 것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해 주시면은 더 편안한 시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는 주제로 다이어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공주님 인바디가 궁금해요. 지방 없고 근력만 있을 것 같은. 제일 최근의 인바디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운동도 진짜 많이 안 했고 또 아픈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력이 2kg나 빠지고 제가 키가 172다 보니까 몸무게는 그 저체중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체지방률 자체는 건강함 수준입니다. 그 다음 거는 효과 보셨거나 드시는 다이어트 보조제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50kg대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키가 작았으니까 통통해왔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진짜 유명한 것들을 다 한 번씩 먹어봤습니다. 근데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진짜 효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서 막 살이 엄청 빠졌다 이런 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없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재구매를 했던 그리고 먹고 있는 보조제가 3가지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딥트 3일의 피치번입니다. 얘는 제가 인스타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요. 이게 그냥 가장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전에 2알을 먹고 그러면 자는 사이에 800칼로리 정도가 버닝된다 라는 효과를 가진 보조제인데 이거를 먹고 막 다음날 살이 엄청 빠져있다 라기보다는 여행 가가지고 좀 많이 먹을 때 관리를 하기 어려울 때랑 그리고 과식한 날, 약속이 있었던 날에 좀 오늘 많이 먹어서 죄책감이 든다, 칼로리에 강박이 생길 것 같다 할 때 먹어주는 보조제입니다. 막 살 빠지는 걸 기대하기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죄책감을 더는 용도로 많이 찾아 먹었던 3번 정도 재구매한 보조제예요. 이거를 먹으면은 확실하게 뭔가 버닝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과식한 날이라거나 그 다음 날에는 배가 좀 이렇게 부풀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고 자면은 그 다음 날에 과식을 하고도 배가 막 부풀거나 그러지 않고 평평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랑 3번째 보조제는 제가 같은 이유로 재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2번째는 CJ 팻번 마스터랑 3번째 바이탈 뷰티 메타그린 부스터샷입니다. 이거 2개를 제가 재구매한 이유가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은 확실히 땀도 더 잘 나고 운동할 때 뭔가 에너지를 더 많이 생기게 해주니까 운동할 때 자세도 더 똑바르게 해주고 체력 증진이 돼서 운동을 더 오래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운동 효과가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더 잘 빠지는 느낌? 그래서 이 2가지를 운동할 때는 꼭 챙겨 먹고 운동을 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효과가 있냐고 하면은 저는 CJ 팻번 마스터 이게 더 그 버닝 효과? 더
힘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물배가 좀 잘 차는 사람으로서 용량이 좀 저한테는 크기도 하고 홍삼 같은 향기가 나서 좀 데일리로 가볍게 먹기에는 메타그린 부스터샷 이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재구매하고 먹고 있는 보조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좀 살 빠지겠지? 하고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살 빠지겠지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정말 다이어트 할 때 멘탈을 좀 챙겨주는 용도 그리고 운동할 때 그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로만 보조제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무게랑 칼로리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 제가 예전에도 막 몸무게나 칼로리에 집착하는 정도는 아니었긴 한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무게가 낮아야 칼로리가 낮아야 살이 덜 찔 것이다, 예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PT를 계기로 그게 완전히 깨졌었던 것 같아요. PT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성분, 먹어야 되는 음식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탄수화물이랑 지방 막 이런 거 살찐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많이 안 먹으면은 살이 더 안 빠질 수 있다 이런 정보도 알게 되면서 칼로리에 대한 그런 강박도 사라진 것 같고 특히 인바디를 볼 줄 알게 되니까 몸무게보다는 골격근량이라던가 내장지방, 복부지방률 이런 거에 더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칼로리라던가 음식 그리고 몸무게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엄청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다이어트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시라면은 PT를 몇 회 조금이라도 받아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PT를 받고 정말 다녀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거는 운동 루틴 궁금해요.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운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리님의 운동 루틴이 궁금합니다. 운동할 때 루틴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는데 일단은 클로이팅 영상 중에 워밍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티파니 허리 운동, 그 다음에 등 근육 운동, 그 다음에 하체 영상 하나랑 그 다음에 하체 웨이트를 따로 해주는데 스쿼트 20개씩 3세트, 런지 10개씩 3세트, 불가리안 데드리프트 6kg, 양손에 총 12kg 들고 15개씩 3세트, 파이어 하이드런트 20개씩 3세트, 마지막에 전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너무 체력이 없는 날에는 이 뒤에 하체를 아예 안 하고 하체 영상으로만 마무리를 해주고 아니면은 하체 웨이트만 하고 그 트레드밀 인클라인 6 정도 속도 6으로 30분, 40분 느긋하게 유산소를 타줍니다. 이게 저희 운동 루틴이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운동을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체력이 있을 때 그리고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기간에만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거는 어깨 라인이 너무 예쁜데 따로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먼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깨 라인 뼈대 자체는 어머니 유전 덕분에 타고나기로 넓고 직각인 어깨로 뼈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제 승모근도 PT하면서 알게 된 건데 중견 어깨라 가지고 승모근 자체도 막 많이 발달을 하지 않는 어깨라고 해요. 지금 보니까 좀 발달이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한 2년 전에는 제 승모근이 많이 솟아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은 어떠한 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자세를 조금 더 곧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등 근육을 사용해서 어깨를 펴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승모에, 목에 가는 무게의 부담이 적어져서 승모 근육이 뭉치는 게 좀 덜해졌고, 그리고 어깨가 자꾸 뭉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목 돌려주고 이렇게 목 이렇게 늘려주고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도 많이 덜 뭉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이어트 질문으로 몸매 유지할 때 식사 양이나 식습관 궁금해요. 제가 항상 먹는 게 달라서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자주 먹었던 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거 2개 두유랑 아몬드 밀크인데요. 이 2개가 제가 먹어봤을 때 가장 일단 엄청 맛있어요. 엄청 진하고 달달한 초코 우유 맛이고 막 단백질에 이상한 맛도 안 나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도 엄청 높은데 당류도 엄청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2팩 정도 먹었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때에도 맛있으니까 간식으로 계속 마시는 제품들입니다. 오늘도 이거 두유를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랑 냉동 망고 이게 일단 냉동식 제품이다 보니까 먹고 나면은 입안이랑 속이 되게 시원해져서 식욕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배고플 때 여기다가 요거트, 무가당 요거트랑 뭐 그래놀라까지 같이 먹으면은 진짜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약 젤리. 먹어봤던 것 중에 그냥 가장 무난하게 맛있어서 오랫동안 꾸준히 많이 먹었던 제품이고 제가 식감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식욕이 땡기면은 그런 식감이 좀 많이 땡기거든요. 그럴 때 위에 거를 가위로 밑부분을 잘라서 통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입에 가득 차는 포만감 때문에 배가 엄청 불러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곤약 젤리입니다. 하루에 식사 양을 끼니를 한 2끼 정도 챙겨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끼 먹고 나서 다음 끼니를 먹을 때까지 배고프더라도 좀 참았어요. 하지만 이때 끼니 챙겨 먹을 때는 배부르게 이렇게 요거트랑 냉동과일 먹거나 그리고 닭가슴살이랑 야채들이랑 그렇게 먹으면 엄청 배부르거든요. 그렇게 식단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분야, 피부. 하얀 피부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가 유전적으로 피부 자체가 조금 붉은기가 많고 하얗게 태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실에도 제 방에도 암막 커튼을 달고 살고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피부가 탈 타이밍도 많이 없어서 피부를 하얗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피부 밝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부 각질이랑 착색 관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스크럽으로 몸에 각질을 이렇게 벗겨주고 한 달에 2번 정도 때 필링으로 몸에 때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에 뭐 났을 때도 그렇고 몸의 흉터도 이거 세조합으로 이 세조합이 가장 흉터가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흉터가 빨리 잘 안 났고 살성 회복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 3가지를 같이 썼을 때 붉은기도 빠른 시일 내에 잡히고 흉터를 이 3가지로 같이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 하루에 2번씩
흉터 케어를 해줍니다. 그 다음 거는 드시고 계시는 미백 영양제나 추천하는 미백 관련된 제품들 있으신가요? 아까 말했듯이 제 피부 자체가 원래 하얀 편이기도 하고 더 이상 뭔가 하얘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맨날 암막 커튼을 달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이 피부가 제 피부에서 가장 하얘질 수 있는 자연적으로 그 피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김에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인플루언서들이 공구하시는 아니면 광고하는 그런 유명한 미백 제품들, 보조제나 크림 먹으면은 나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피부도 하고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거 2개를 같이 꾸준히 섭취를 해봤어요. 실험용으로. 근데 2주 정도 조금 더 넘어서 한번 피부를 봤는데 피부 톤 자체가 밝아졌다라기보다는 톤은 그대로인데 맑아졌다? 이게 엄청 오묘한 차이긴 한데 확실히 다르거든요. 제품을 고른 기준은 없고 예전에 단순 선물을 받은 제품으로 있는 것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먹은 겁니다. 2주 후부터 확실히 변화가 보여가지고 저는 뭔가 피부가 타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자외선에 항상 노출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저보다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케바케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질문은 진짜 큰 다짐을 하고 답변 드리자라고 생각했던 질문인데요. 아리님은 인플루언서들이 공구하거나 광고하는 제품들을 구매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효과를 본 제품은 있으신지 공구에 대한 아리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도 인플루언서기도 하고 또 아직 공구를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답변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소비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인스타 공구 제품들 제 돈 재산으로 되게 유명한 것도 되게 많이 사보고 처음 보는 것도 사보고 그리고 화장품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잼소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했었고 그리고 인스타 자체에서 회사가 광고를 올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공구에서 성공을 했던 분야는 화장품이에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원래 쓰던 잼소 원래 쓰던 거니까 막 공구를 해서 오히려 착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성공적이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써보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이미 썼던 거를 또 재구매한 거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샀던 제품 중에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민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 진짜 최근에 산 건데 Y존 케어 스프레이예요.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여름 되면은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질염 같은 경우가 습한 환경에서 진짜 취약하기 때문에 또 월경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리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기 전에 곧 월경 기간이기도 하고 이게 마침 광고 떴는데 이게 이번 나의 월경 시즌을 쾌적하게 해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조금 가격이 비싼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일단 향이 엄청 순하고 부드럽고 이게 좀 쿨링감을 줘요. 이게 쿨링감이 순한 느낌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조금 자극적인가 싶긴 한데 곧바로 그냥 상쾌한 개운한 쿨링감으로 남고 이것 덕분에 진짜 월경 기간은 진짜 상쾌하고
하나도 불편함 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혹시 고민이신 분들이시라면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월경 기간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좀 처음이라서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뭐 어때요? 막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다음 게 효과를 못 본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제가 효과를 못 봤던 제품들은, 그러니까 실패했던 제품들, 대표적으로 향수입니다. 향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향수 광고가 떠가지고 샀던 게 6개가 넘어요. 6개, 10개? 10개도 더 넘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의 특징이 그냥 흔한 비누 향기라거나 아니면은 지속력이 너무 안 좋다거나 처음에 알코올 향이 너무 세다거나 뭐 진짜 좋은 향수를 제가 아직 못 만나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경험했던 인스타 광고로 구매한 향수들은 실패 확률 100%였고 그 다음에 실패했던 게 미백 관련 착색 크림 같은 거 2달 이상 꾸준히 발라도 이게 내가 스크럽을 해서 하얘진 건지 발라서 하얘진 건지 모를 정도로 효과를 이게 효과 있다 라고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케바케. 그리고 대망의 공구 실패 후기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구로 뭔가를 구매해서 보조제만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제가 진짜 유명한 것들, 공구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제 돈 재산으로 한 달치 이상 구매를 해서 꾸준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효과를 못 봤어요. 사람마다 이게 보조제라는 게 진짜 효과 있는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효과가 없었고 제 주변에 지인이 3개월 이상 먹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 한 명 빼고는 그 제품이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먹어본 사람이 되게 많은데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잘 먹는 사람, 잘 먹고 있고 효과 있는 사람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제 돈 재산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저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공구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막 공구 제안이 와서 이 제품을 먹고 효과가 엄청 있었다 하는 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공구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플루언서지만 공구하는 제품들이나 광고하는 제품들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실험을 해보는 편인데 효과를 못 본 제품도 되게 많았지만 아까 미백 얘기할 때 이거 보조제 2개 이 브랜드도 공구를 진행하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되게 공구에서 유명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들은 제가 효과를 봐가지고 진짜 효과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공구로 보조제를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구할 때 성공률을 높이려면은 이미 샀던 거 아니면은 리뷰가 좋은 거 아니면 사고 싶었던 거,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이런 거를 위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케바케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먹더라도 한 달 이상으로 길게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공구에 대한 소신 발언과 솔직 후기를 남겨봤고요. 자기 전에 꼭 하는 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나이트 루틴으로 제가 해석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나이트 루틴의 스킨케어는 정말 순하고 수분을 위주로 해주고 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이랑 발톱에 큐티클 오일이랑 그리고 영양제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나 뒤꿈치 같은 관절 부분에 바세린으로 보습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흉터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주면은 잘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손톱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일 관련 질문도 많았었는데 이 질문에 몰아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일 케어는 혼자 하시나요? 네일 케어는 셀프로 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어가요. 네일 케어를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할 때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더 상처가 생길 때도 있어가지고 아예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가면서 손톱 관리까지 같이 받습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하는 셀프 네일 케어라고는 아까 말했던 큐티클 오일 바르기랑 그리고 영양제 바르기. 이 영양제를 제가 페디큐어를 받으면서 추천을 받았는데 진짜 이거를 7일 발랐는데 손톱이 확실히 단단해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일 컬러 추천해달라는 말씀도 많았어가지고 저는 항상 거의 같은 톤을 하고 있어요. 누드톤을 하는데 핑크 계열의 누드톤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 손톱이랑 똑같은 색의 네일 아트를 합니다. 항상 단아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네일 아트 바로 이겁니다. 진짜 예쁘죠? 이거를 4월달쯤에 4월 말에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조개 같은 스타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네일 베이스 컬러는 이거 네일 컬러랑 똑같은 누드 컬러로 했고 그 다음에 프렌치는 그러고 보니 베이스가 똑같아요. 프렌치는 좀 펄감이 있는 살짝 분홍빛의 하얀색으로 프렌치 네일을 주고 그리고 약지에만 투명색 엠보로 조개 모양을 그려주셨어요. 이게 너무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그 뒤로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베이스도 이렇게 한 번 더 했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꾸준한 자기 관리하는 방법. 일단은 저는 자기 관리라는 거에 막 강박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자기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화장법을 해보고 새로운 스킨케어 제품을 써보고 근데 그러다가 피부가 좋아지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들을 한번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나랑 좀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 재미가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자기관리 같은 거를 강박이라거나 뭔가 더 예뻐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재미를 느끼면은 그때부터 자기관리가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그리고 더 다양하게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관리에 재미를 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관리를 습관처럼 취미처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뷰티 자기관리 Q&A 그리고 꿀팁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길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도 해소되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분량상으로 제가 엄청 세세한 정보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막 데일리 자기 관리 루틴이라던가 그런 건 좀 아쉽긴 한데 아쉬운 김에 제가 다다음 브이로그를 부지런하게 자기 관리하는 그런 브이로그 또 많이 그리워해 주셨기도 하고 그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